안녕하세요, 카이레드입니다. 이번에 판매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된 차량은 사실 뭐 수입차를 막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러한 차량이고요. 왜 추천을 해드리고 싶냐,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신차 출고 대비 가격이 많이 저렴해요. 그리고 디젤이다 보니까 연비가 이미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많은 분들에게 또 정평이 난 그러한 차량이고, 실질적인 복합 연비도 뭐 15에서 뭐 한 13 요 정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연비만큼은 정말 감히 최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차량, 바로 BMW 320D 모델입니다. 차량의 제형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배기량 2000cc의 직렬 4기통 트윈터보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복합 연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13에서 한 15 정도, 연비만큼은 거의 뭐 최강이지 않나 싶을 정도의 준준형 세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판매하러 가지고 나온 이 차량의 스펙을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2018년식 모델의 주행거리는 약 5만 km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이 차의 출고가가 약 5천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현재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희가 이 차를 판매하는 가격은 2,150만 원입니다. 정말 많은 금액이 감가가 되었죠. 아무래도 뭐 BMW 320D 모델이 뭐 엄청난 감가를 기록하는 그러한 모델은 아니지만, 현재 이 차량의 가격이 왜 이러한 부분까지 떨어졌는지, 또 어떠한 부분이 메리트가 있는지 한번 샅샅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차량의 전면부터 한번 보시죠. 차량의 전면부를 보시면 역시 BMW를 대표하는 디자인, 전혀 촌스럽다는 생각이 안 들죠. 되게 멋스럽다는 생각이 정말 머리를 지배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이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전형적인 BMW의 상징 돼지코의 그릴, 이런 소재도 너무 마감 처리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고급스러워요. 실제로 딱 햇빛이 비쳤을 때 약간 좀 블링블링한 느낌을 또 선사해 주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밑쪽 이 범퍼가 다 튜닝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320D 모델과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건데, 아무래도 전차주분께서 이렇게 앞범퍼 튜닝을 또 해놓은 부분이 있고요. 이 차량이 조금 저렴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 무사고 차량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좀 단순 교환 같은 외관에 좀 범퍼 교환은 조금 있는 차량이고요. 실질적으로 뭐 휠 하우스 쪽이나 아니면 이 골격 자체에 사고가 있는 차량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 단순한 범퍼 교환이니까 그냥 기본적인 무사고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2년밖에 안 된 차량이다 보니까 역시 투명도도 깨끗하고 신차 컨디션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전면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차량의 사이드 쪽을 보시면 뭐 거의 BMW에서는 가장 작은 모델이잖아요, 3 시리즈 자체가. 근데 요즘 차들은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하위 트림인 뭐 3 시리즈나 벤츠 C클래스, 아우디 뭐 A3, A4 이러한 차량들도 엄청 작다는 느낌은 사실 안 들어요. 요즘은 되게 차를 크게 많이 뽑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작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의 크기를 또 자랑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중고차는 가장 필수적으로 확인해 봐야 하는 타이어와 휠 상태. 휠 상태는 정말 양호하다라고 느껴져요. 뭐 큰 스크래치 같은 게 전혀 없고요. 기본적으로 휠 상태는 너무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고,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아있진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주행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런 타이어 상태이다 라고 느껴지고요.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쪽에 이런 소재 살짝은 아쉽다 라고 느껴지고, 요 정도의 수입차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좀 처리를 해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은 들고요. BMW는 사이드미러 디자인 자체가 약간은 투박한 모습이 좀 느껴져요. 사실 좀 뭐 곡선을 좀 살린다든가. 근데 이 차 자체가 약간 굴곡진, 약간 남자들의 상징인 좀 그런 디자인이다 보니까 사이드 미러도 전면부와 동일하게끔 이렇게 약간 좀 투박하지만 나름대로 좀 멋을 낸 이러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차량의 후면부는 사실 디자인을 뭐 딱히 설명할 만한 건 없어요. 너무나 좀 밋밋한 그러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일램프 전형적인 BMW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320D 요런 거는 조금 고급스러워요. 나름대로 이렇게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쁘지 않게끔 320D를 또 보여주고, 이걸 5로 이 3 시리즈 자체가 뭐 달리는 차량은 아니잖아. 뭐 M3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배기라인은 조금은 조촐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좀 이렇게 기왕이면 좀 18년식 모델이다 보면 이렇게 좀 요즘 차처럼 이렇게 듀얼 머플러로 쫙 빼주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이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구시대적인, 구화방이 조금 어울릴 법한 저 머플러 디자인은 조금은 아쉽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트렁크 공간도 한번 봐야겠죠. 그래도 이렇게 전동 트렁크 쫙 열리는 건 아주 흡족해요. 근데 이 차가 뭐 큰 차도 아니고 트렁크의 적재 공간은 상당히 넓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그래도 요 정도 크기면 골프백 한 2개 정도는 들어갈 정도의 일반적인 이런 중형차의 사이즈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어 쪽에 옵션을 먼저 보면 뭐 별다른 기능은 없네요. 딱히 그냥 창문 열고 닫는 버튼, 사이드 미러 딱 끝. 사실 이게 오면 다 있는 거예요. 도어 쪽은 웬만한 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손잡이 부분 또 이렇게 유광으로 또 코팅 처리를 한 부분은 나쁘지 않게 디자인을 잘 보여준다고. 이게 또 되게 편리해요. 그리고 멀리 있을 때 딱 여기 잡고 딱 당기면 되게 편리하게, 팔 짧으신 분들도 너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어 쪽은 요만하면 뭐 딱히 설명할 건 없고, 요쪽을 보시면 역시 BMW는 약간 그 메모리 시트나 이런 것들이 아래쪽에 또 위치해 있죠. 이렇게 전동 시트가 이쪽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는 뭐 헤드라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나 뭐 방향지시 등에 대한 그런 조작 버튼, 차선 이탈 방지
그런 기능들이 또 들어가 있고, 차량의 내부의 딱 전반적인 느낌은 그냥 뭐랄까 약간 운전자를 배려했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기본적인 인테리어 자체가 약간은 운전자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핸들 같은 경우는 역시 주행거리도 짧고 키로수가 짧다 보니까 역시 사용감은 역시 적은 편이라고 보여지고, 핸들에 기능이 많이는 없어요. 아무래도 이게 3 시리즈 모델이다 보니까 그냥 뭐 일반적으로 뭐 통화할 수 있는 버튼이나 스피커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버튼들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 계기판 디자인도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연결되면서 약간 차의 일체감을 좀 조성해가지고 인테리어 자체를 되게 멋스럽게 많이 뽑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전의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계기판이나 이렇게 센터페시아 디자인까지는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하지만 이 정도 가격에 요만한 또 퀄리티를 느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메리트 있는 선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센터페시아 라인은 진짜 전형적인 BMW 디자인을 띠고 있는데요. 여기 뭐 내비게이션 위치해 있고 딱 요 형태, 딱 BMW다 라는 게 느껴지는 요 전반적인 디자인과 약간은 투박해 보일 수 있는 요런 소재 마감 처리들, 이런 부분은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3 시리즈이고 뭐 고급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디테일한 부분들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하이그로시 처리를 또 해줌으로써 나름대로 또 고급적인 부분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기어 스틱 같은 경우에도 역시 변형되기 전에 전형적인 BMW의 디자인을 띠고 있죠. 이게 되게 편리해요. 그래도 이게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정도의 기어 스틱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를 보시면 뭐 스포츠 모드나 에코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사이드 미러, 야 이거 조금 오랜만에 보는데 약간 옛날 차에는 이게 상징이었죠.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였는데 요즘은 사실 찾기 힘들어요 이거. 근데 BMW는 최근 2018년식 모델까지도 이렇게 이걸 적용을 했더라고요.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겠죠? 또 그렇게 보여지고,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칫하면은 3 시리즈가 좀 차가 작잖아요. 그래서 되게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감으로써 어느 정도의 개방감과 좀 쾌적한 환경을 조율해 주는 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현재 시트의 상태 같은 경우에는 뭐 주행거리도 짧고 연식이 얼마 안 된 차량이다 보니까 보존 상태가 너무 양호해요. 진짜 뭐 새 것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너무나 가죽 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좀 좁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피디님이 지금 타고 있잖아요. 뒷자리 좀 많이 좁으시죠? 3 시리즈가 사실 뒷자리가 좀 많이 좁다라는 얘기는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패밀리카로 쓰시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조금 혼자 많이 타시거나 뭐 여자친구랑 주로 탑승을 하신다, 그런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의 주행 성능을 좀 간단하게라도 테스트를 해볼 건데, 보통 이렇게 뒤에 놓고 뭐 N, R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미션이 튕긴다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들고요. 딱 치고 나가는 힘은 아무래도 디젤이다 보니까 상당히 초반 스퍼트를 잡아주는 힘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차량이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게끔 차체도 작다 보니까 초반에 이 가속력은 너무나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브레이크 성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가속을 하다가 좀 밟아보면 역시 뭐 딱히 큰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없을 정도로 브레이크의 패드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코너링은 뭐 무난하죠. 역시 뭐 코너링 안 좋은 차는 뭐 사실 레이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냥 그 정도로 코너링 같은 경우에는 준수한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차량의 상태가 뭐 주행거리도 짧고 워낙 신차급 컨디션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장 구매를 하셔서 딱히 뭐 소모품 갈 일 없이 그냥 주행을 하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렇게 BMW 320D 모델과 함께 촬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뭐 처음에 사회 초년생들, 좀 아직 차값에 경제적인 부담을 좀 느끼실 만한 그런 좀 어리신 분들이나 여건이 많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차량이에요. 신차가 5천만 원 정도까지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이 2천만 원 초반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식도 얼마 안 됐고 연비도 너무나 좋은 차고, 약간 사회 초년생이나 딱 BMW에 입문을 하시거나 수입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렇지만 조금 비용이 많이 좀 예상 계획이 조금 적으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러한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을 촬영하면서 느낀 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외관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인 BMW 3 시리즈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조금 작다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요즘 차에 걸맞게 너무 작은 느낌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세단인 느낌을 더 많이 받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내부 같은 경우에도 주행거리도 워낙 짧고 신차급 컨디션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관리 상태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지금 막 구매를 하셔서 타시기에도 너무 적합한 그러한 관리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주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짧게 실내에서 뭐 많이 하진 않잖아요. 도로 주행 같은 걸 해볼 필요도 없이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좀 밟아보고 좀 서보고 이 정도만 체크를 해보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해봤을 때에는 뭐 당장 구매를 해서 주행을 하시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의 엔진 미션 전반적인 관리 상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2천만 원 초반대에 2018년식 수입차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2천만 원 초반대면 뭐 요즘 K3
풀옵션 넣어도 그 가격이 넘어가요. 사실은 그 정도로 요즘 차는 너무나 국산차도 많이 비싸져 있고, 그러니까 요 정도의 수입차의 네임밸류를 갖고 있는 차량을 2천만 원 초반대에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다 싶어서 또 이렇게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다음 영상에는 저희가 또 더 저렴한, 또 실용성 있는, 더 메리트 있는 그러한 차량들로 찾아뵙도록 노력을 할 거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 영상은 더 질 좋은 그러한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이레드였습니다. Savannah.